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동료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어제 보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입니다. 제가 지난 2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를 추려봤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올해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 원전 2호기에 내년 내달 8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운영 허가 연장 신청을 지난해 4월에야 한 탓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2년 뒤인 2025년 6월에나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며 고리 2호기 중단에 따른 전력 손실을 LNG 발전으로 메우면 3조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3, 4호기, 한빛 1, 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가동 연장 신청이 늦어져서 3년 내로 가동이 중단될 처지여서 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은 민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값싼 원전을 가동하지 않다 보니까 각종 에너지 수입이 증가해야 했고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결합되면서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난방비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또다시 요금 인상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서 한전은 현재 매일 38억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가스공사는 매일 13억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면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민생도 에너지 산업도 금융산업도 모두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작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방구도 해명이나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에 기록된 북한 인권 실태는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생체 실험이 자행되고 탈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적결 처형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사형에 처하고 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잔혹한 처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최소한의 인도주의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7년 전 어렵사리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주당 몫의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담한 인권보고서를 보고도 계속 추천을 미루는 것은 인류애를 상실한 직무유기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인권을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람의 길을 갈 것인지 야만의 길을 갈 것인지 인권의 길을 갈 것인지 고문의 길을 갈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대구 그리고 딴 곳에서 응급 환자 이송과 치료에 큰 구멍이 생겨서 국민들이 정말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와 정책위에서 같이 점검하셔서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응급 환자들이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건질 수 있는 생명을 못 건지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의사 수급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큰 책임을 느끼고 빠른 시일 안에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분명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그 자리에 동석한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세한 발언 내용을 공개하며 그와 같은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반일 선동몰이를 하고 있는 것에 유감입니다. 반일 감정을 앞세워 죽창가를 불러오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 확인되지 않는 일본 언론을 신봉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방사능 밥상이라는 썸뜩한 선동구호로 죽창가 시즌2를 열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방탄선동을 위해서 괴담을 만들어내다 못해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성명은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스스로 다시 한번 그 부적절한 표현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양치기 소년은 결국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든 양을 늑대에게 잃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잊지 마십시오. 최근 국회 도로나 주요 도심 교차로 등의 정당 현수막이 거의 국민들에게는 공예 수준으로 겹겹이 걸쳐 있습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이토록 많은 현수막이 걸린 이유는 작년 6월에 개정된 5개 광고물법 때문입니다. 물론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지만은 법 개정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법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도 우회전 시야를 가린다거나 신호를 가린다거나 현수막이 과다 부착되어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또 15일이라는 개측 기간 후에는 또 썩지도 않고 매립도 안 되고 재활용 또는 소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폐기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법 개정 실익이 국민 안전이나 환경 보존의 가치보다 더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미 정부가 시도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야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정당 활동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모두 중요한 국가적 가치입니다.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민노총의 도를 넘은 폭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4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반성은커녕 폭주하는 민노총의 아나무인 행태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어제 국정원이 간첩단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국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황당한 궤변을 놓았습니다. 간첩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끌어오는 모습에서 체연함마저 느껴집니다. 수년간 북한과 내통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한 간첩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정당한 법 절차를 가지고 꼬투리만 잡는 민노총은 대체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석고 대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목소리를 높이는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치 구호를 내세우고 파업과 투쟁을 운운하며 4월에 한 차례, 5월에는 15만 명이 모이는 총궐기 집회 등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공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간첩단 사건으로 국가 안위를 위협하더니 이제는 그도 모자라 국가 경제까지 발목 잡고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민노총의 후한무치함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의 집회만 보아도 민노총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위협적인 존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 정권 심판과 같은 정치 구호는 여지없이 등장했고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며 외교 문제까지 들먹이는가 하면 심지어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북한과 다름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겠다라는 구호는 이미 구속된 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니 간첩단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민노총은 대법 불법 노조를 넘어 국익 파괴 노조에 가깝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또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 정부와 국민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민노총만은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민노총은 즉각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십시오.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전위대 역할도 노동자가 아닌 일부 노조 지도부만이 특권을 꾀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도 이젠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민노총의 대법과 불법에 대해 일말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일제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하다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상외교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익만을 위해서 뛰는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고도의 국가 정상 간 외교 행위는 한마디로 통치 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은 결국 통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선 불복 심리의 발현이 아닐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6건의 국정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일본에서 한 언론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간의 전화 대화에서 한국이 대북 대화에 국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는 즉각 오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일본 언론 보도는 맞고 그때의 일본 보도는 틀린 것입니까? 전형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먼저 일왕을 천왕이라고 칭송을 하고 독도를 한일업 중간수역으로 내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매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도 마찬가지로 친일 매국 행위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탈원전의 미신 하에서 한국의 원전은 가동을 중단시키고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이런 내용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건설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USB가 전달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문이 마르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벌여졌던 북한 핵 개발을 도운 퍼주기 대북 정책, 국가 경제를 망친 통계 조작, 간첩활동 혐의의 민주노총을 지원한 노조 정책 등등 포괄적인 대북 굴종 외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내용을 살펴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조사의 목적에서 조사의 범위까지 민주당식 아전 인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한마디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입법권의 표상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마저도 카드라식 가짜뉴스의 원산지로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편성한 언론이 전직 일본 총리 접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인수 방출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일본 교토통신의 가짜뉴스까지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협업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사안에 따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는 선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연일 죽창과 방탄가만 불러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본심이 국익이 아닌 국론 분열이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물타기를 위해 극단주의 팬덤에만 기대어 민생은 외면하고 극한의 대립만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고 괴벨서식 억지 선동과 터무니없는 국정조사 주장을 멈추고 국익과 국민만을 위한 협치와 민생국회 만들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